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평생 파수꾼이 되겠다. 하늘과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 제가 기억하는 김보성 씨는 지금의 김보성 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허성이라는 본명. 본명이 이제 허석입니다. 본명이 원래 허성이죠. 분명히 허석이어서 그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예. 부드럽고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 친남동생이 이름을 바꿨는데 저도 따라서 옆에서 보다가 네. 가명 예명을 바꾼 거죠. 김보성. 그때 행복은 성적순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그 영화였는데. 그렇죠. 청춘 하이틴 영화로서 당시 요즘 말하는 아이돌. 예. 당시는 뭐 플래닛으로 뭐 100점씩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처럼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하이틴으로서의 인기도 얻고 있었고 그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의리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로서는 반갑긴 하지만은 왜 그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네. 그리고 우리를 원래 정보라고 이제 보고 싶은데 네. 너무 우리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우리 이렇게 하면서 좀 이거 희화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언젠가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제가 꼭 시사 프로가 그런 데 가서 제 의지를 밝혀야겠다. 예. 캠페인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2014년도에 예. 의리얼핑 것을 한참 그러니 그때 제2의 전성기를 또 맞으셨잖아요. 2014년도에 예. 그때 제가 어떤 뉴스나 시사 프로에서 그때 의리의 3단계도 말씀드렸고 예. 뭐 안정선 선생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견리사의 견리 중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죠. 네. 그야말로 의리의 대세가 돼버리는데 배우 활동을 요즘은 끝마신 건 아닌가 싶은데 네네네. 왜 그러실까요? 뭐 좋은 작품이 제가 사실은 뭐 이게 배우로서는 뭐 악역 들으면 악역도 뭐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잘못한 게 약간 이런 어떤 연기력을 요하는 악역을 다 고사했었어요. 나는 무조건 정의로운 역할을 해야 되고 배우 김보성은 극 중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배우로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따르는 후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한 번 연을 맺으면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 약 600m 앞 80km 구간입니다. 형님들한테는 제가 약간 좀 강하게 한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따르고. 근데 제가 그 질문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이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극구 말리지만 안 되는 분인지 아니면 가족도 인정하고 항상 후원하시는 분인지. 원래 와이프도 의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 신혼 초에 저하고 이제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것은 항상 지금도 와이프가 그걸 지켜주고 있어서 평생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평생의 제 의지, 가치관 그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소외되고 사회 각자 힘들고 아픈 사람들 파수꾼이 좀 되자.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 그 약속을 함께 있습니다. 그 맹세를 와이프가 지금도 지켜주고 응원해줘서 그게 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아이고 당신의 의리에 감사드리고 정말 근데 그 마음이 언젠가 더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행복의 정의로운 지금 대한민국 많이 정의로워졌지만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항상 곧고 일관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눔도 좋고 연기도 좋고 또 우리가 기다려도 좋을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들어 좀 여쭤볼게요. 당장 내일 모레 또 이제 우리 좀 힘드신 또 쪽박촌 어르신들 계세요. 또 그분들한테도 봉사활동도 하려고 할 거고요. 예. 저는 끝까지 제 온몸을 던져서 소외대 분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국내 시사본부 금요초대서 오늘 대구 방문해서 마스크 봉사하고 돌아오신 그리고 자가격리까지 충실하게 잘 지켜주신 찐 의리남 배우 김보성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금요초대에서 항상 끝에는 추천곡 받고 있거든요. 직접 부르신 곡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아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아들에게. 예. 물론 그 노래도 전에 그 음원 속에서 기부가 되는 건데요. 예.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아들 밥 중년 가장들을 대변해서 제가 직접 작사. 그러니까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이보이라는 노래를 제가 개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들 밥 김보성 씨가 부르는 아들에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자는 모습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다음의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하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나 신체 접촉을 피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격리 대상임에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의 경우엔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난 극복 중심 채널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소강 상태 보인 곳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 그칠 텐데요. 현재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빗줄기가 강하고 적잖은 강우량이 누적된 이 남해안과 제주 쪽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에는 호우주의보 발효 중으로 시간당 10mm 이상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 중부 내륙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강원 산지에는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영동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 5에서 40mm의 강우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 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대구 17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14도에서 19도에 되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 19도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 물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47kHz, 약 700m 앞 오수영 교차로에서 진로 방면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HLKH. 약 300m 앞 진로 방면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누적 확진이며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983명이었습니다. 7,829명이 전체 73.6%가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2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7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22명 환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8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그 주요한 감염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54.1%, 해외 유입과 관련된 국내 발생 관련 사례가 9.9%,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약 200m 앞 70km 구간입니다. 그 외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14명이며 유입 국가가 10명, 유럽이 1명, 기타가 3명이었으며 기타 3명은 일본이 2명, 카타르가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그 집단 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재한 한성내과의원에서 투석 중인 외래 환자 1명이 4월 11일에 추가로 4월 11일 확진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된 사례는 6명이고 환자 2명, 직원 1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및 접촉자가 3명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접촉자 조사하는 과정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3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4월 17일 현재 격리 해제 후에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재양성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163건이며 격리 해제자 7,829명 대비 2.1%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명, 50대가 32명, 30대가 24명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경기 순서로 재양성자 보고가 많았습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에 재양성이 확인되기까지는 평균 13.5일이 소요된 걸로 약 400m 앞 3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가지고서 재양성자에 대한 재양성 이후의 접촉자 294명 중에 현재 38명은 14일간의 모니터링이 완료되었고 256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접촉자 중에 동거 가족에서만 13명이 양성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모두 재양성자로 신규로 감염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위해서 환경과 밀접한 접촉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는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내일부터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의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위생 수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은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 밀폐 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약 200m 앞 70km 구간입니다. 유지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지난 주말에 대규모 종교 행사와 또 봄맞이를 맞이한 활동의 증가, 그리고 총선 투표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에 따른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께서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였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방역에 임하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예천군의 지역사회 유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명의 감염자가 가족에게 전파시켜서 가족 전체가 감염되고 PC방, 목욕탕, 주점, 그리고 직장 등을 통해서 개인 간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자의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해 전파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 그리고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유행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이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의심 사례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과 총선 관련하여 감염 확산 여파를 경계하고 특히 잠복 기간 동안에 더욱 긴장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의료진들과 국민들께서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더욱 적극적인 검사와 신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주말을 맞이하여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총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충은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포천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자꾸 감염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심각한 것은 이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유입이 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네. 한 병원에서 한 의원에서 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 등 6명이 지금 집단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감염되면 환자는 이미 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있다는 약 500m 앞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 통한 감염이 잇따라서 좀 걱정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양성 사례가 꽤 많아요. 지금까지 163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전체 네. 격리 해제자 중에 2.1%가 재양성 사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평균 13.5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137명을 분석을 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증상인 상태에서 재양성인 거죠. 예. 44%만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이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다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접촉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양성 된 사람. 이 접촉자 중에 2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제 28건에서 그 재양성 검체,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예. 빼내서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분리 배양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 전파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6건의 검체를 확인한 결과 이 분리 배양은 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감염력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앙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한 번 걸려서 완치된 사람이 다시 18번 국도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의 격리 해제 기준이 좀 느슨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경미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44%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미한 증상이라는 것은 감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자체의 활성화된 게 아닌가. 환자 면역력이 약간 약해진 틈을 타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네. 뜻은 혹시는 일단 그 검사가 너무 민감해서 몸속에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양성으로 판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만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강력한 사회두기를 우리 약 700m 앞 동해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거리두기 화된 또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법적 강제적 조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시설이나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행정명령이 이제 폐쇄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은 일단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나서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렘데시비르라는 약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도 좀 나온다고 하고 있고 18번 국도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네. 여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시험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정 정도의 환자를 맡아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겠죠. 네. 중증 환자 113명에서 2명의 사망 사례를 빼고 나머지 환자 100여 명이 다 완치가 됐다. 일주일 만에 이런 소식.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앞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 치료제로서 특히 중증 환자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3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14명 약 700m 앞 우회전입니다. 발생 사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는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까지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생활방역으로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진도 시외버스 터미널. 제시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달 13일 단기비자 효력 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7,000명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3,000에서 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심야 시간대 항공편 도착 시간을 KTX와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순아입니다.